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따르면 질병의 90%는 혈관 노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책의 저자인 이시희 박사는 그만큼 혈관을 관리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혈관 관리법은 독특하면서도 쉽습니다. 8년 동안의 그의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혈관 또는 혈액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희 박사는 혈액이 맑다고 하더라도 혈관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영양분도 혈액도 몸 속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혈관을 하수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유지 관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하수관에 이물질이 끼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수가 역류하거나 하수관이 파열됩니다. 안에 흐르는 물이 깨끗하더라도 하수관이 파열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혈관은 10만 킬로미터에 다다릅니다. 이 혈관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동맥경화가 생겨 결국에는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을 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혈관을 관리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이시희 박사는 콜라겐에서 찾았습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면 흔히 미용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콜라겐의 일부 효능일 뿐이라고 합니다. 혈관은 동맥,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은 혈관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성분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입니다. 한편 모세혈관은 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분이 거의 100%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부 외에 뼈, 연골, 힘줄, 인대, 혈관, 내장을 포함한 막, 안구 등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가운데 3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콜라겐은 인체 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콜라겐 대사는 25세 전후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20대 후반에 접어들면 체내의 콜라겐 양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혈액에 직접 닿는 내막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 날마다 손상됩니다. 콜라겐 대사가 잘 이루어지면 손상된 혈관의 내막이 새로운 콜라겐으로 교체되어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하지만 콜라겐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막의 상처에서 수염 모양의 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섬유에 혈액 내의 성분이 달라붙고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이 플라크가 많이 형성되면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져 혈관 내부에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는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시희 박사는 콜라겐 가설을 세우고는 직접 환자들에게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고품질 콜라겐 분말을 하루에 5g씩 섭취하도록 처방했습니다. 그 결과 약 3개월 사이에 환자 12명 가운데 10명이나 동맥경화 증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플라크가 생긴 혈관에 신선한 콜라겐이 공급되자 대사가 좋아지고 노화 콜라겐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자 수염 모양의 섬유가 감소하고 플라크가 혈액에 녹아들면서 혈관이 다시 젊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는 그의 가설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임상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측정한 것입니다. 이후에 57명을 대상으로 다시 실험이 진행되었고 조사 결과 57명 가운데 36명, 약 63%의 환자에게서 0.1mm 이상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1mm가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동맥경화로 진단한다고 하니 0.1mm의 개선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시희 박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콜라겐을 섭취하게 한 결과 콜라겐을 섭취하는 방법과
콜라겐의 품질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가 추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콜라겐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공복, 식전 약 30분에 복용한다. 콜라겐이 분해되는 데에는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에 식전 약 30분에 복용합니다. 또한 콜라겐은 하루 종일 형성되므로 밤에 복용해서 취침 시 위에 부담을 줍니다. 아침에 복용하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비타민 C와 함께 보충한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돕는 조효소이므로 함께 섭취하면 합성 촉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알약이든 과즙이든 어떤 형태로 섭취해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 차가운 음료와 함께 섭취한다. 고품질 어류 콜라겐은 저분자화되어 있으므로 차가운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C의 활동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차가운 음료를 권합니다. 콜라겐의 양은 건강이나 혈관 노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성인이 2g을 매일 아침 섭취하면 됩니다. 동맥경화 환자와 고혈압 환자는 4g 이상을 기준으로 삼도록 합니다. 콜라겐은 필요 이상으로 섭취했을 경우 배설되므로 넉넉하게 섭취하셔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콜라겐이 단백질의 일종이므로 사람에 따라 습진 등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즉각 중지해야 하지만 알레르기 외의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합니다. 이시희 박사는 콜라겐을 복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복용할 콜라겐을 고르는 것에도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시희 박사가 추천하는 콜라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높은 흡수율을 가진 제품인지 확인하라. 동물성 콜라겐보다 어류 콜라겐의 흡수율이 좋습니다. 생선 비닐 추출물보다는 생선 껍질 추출물이 더 좋습니다. 생선 껍질 중에서도 양식보다는 자연산 생선 껍질 추출물이, 붉은살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이 더 좋습니다. 원재료가 생선 콜라겐처럼 애매하게만 나와 있고 자세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은 틸리피아 비늘이 원재료인 경우가 많으니 조심합시다. 두 번째, 안정성을 확인하라. 100% 천연 원료가 좋습니다. 세 번째, 과학적 증명을 확인하라. 특정 보건용 식품, 특허, 학술 논문 등으로 검증된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박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필수적으로 확인하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품질 콜라겐을 매일 보충하는 것만으로 건강해지기는 어렵다고 하니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고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인체에서 콜라겐을 포함하고 있는 부위는 모세혈관, 힘줄, 피부, 인대, 뼈, 대혈관, 연골, 유방, 관절, 치아, 손톱 등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을 섭취했을 경우 동맥경화 개선 및 해소, 고혈압 개선, 골밀도 상승, 골다공증 개선, 관절 통증 해소 및 개선, 피부 미용 효과, 검버섯과 주근깨 개선,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 지질과 간 기능 개선, 발모 효과, 가슴 확대 효과, 변비 해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시희 박사는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하지 말고 병에 걸리지 않는 습관을 길러 건강을 지키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시희 박사의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